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김 씨의 가족은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소문이 무성한 한 저택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예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이사를 결심한 시점에는 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매우 저렴했기 때문이죠. 이삿짐을 옮기던 첫날 김 씨 가족은 이삿짐 센터 직원들조차 떨리는 목소리로 "이 집에서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묻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웃음으로 무마하며 겉모습만 보고 "겁낼 필요는 없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택은 크고 아름다웠으며 내부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사한 첫날 가족들은 그저 새 집에 대한 기대감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김 씨의 딸인 소영이가 밤에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1층 부엌으로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어둠 속의 집은 어떤 그림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요하고 집 밖의 바람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부엌에 들어가 냉장고를 열고 물 한 잔을 마시고 돌아서렸습니다. 그때 그릇 선반에 놓여있는 유리컵 하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유리컵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것처럼 말이죠. 소영이는 머릿속에서 그 장면을 여러 번 떠올려 보았지만 합리적인 설명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황한 채로 그녀는 그 자리를 벗어나 자신의 방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소영이는 침대에서 오싹한 느낌에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결국 피곤에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이는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냥 너무 피곤했으니 헛것을 본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김 씨의 가족은 점차 이 집에서 수개월을 보내며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정체불명의 발소리, 멀쩡히 켜져 있던 전등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점차 이런 일들이 늘어나자 가족들은 모두 신경이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인 미경 씨는 아이들을 재운 후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TV가 꺼지더니 등 뒤에서 무언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순간 거실 벽에 걸린 거울 속에서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얼굴이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비명을 지르며 거실을 빠져나갔고 가족들은 모두 그 소리에 놀라 일어났습니다. 미경 씨는 거울을 가리키며 상황을 설명했지만 거울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잠을 청해 보았지만 그날 밤은 누구도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김 씨 가족은 점점 더 기이한 사건들에 시달렸습니다. 집안에서는 냉기 같은 것이 떠돌았고 밤에도 이상한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한밤중에 깨어난 가족들은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는 복도를 발견하게 되고 심지어 어떤 방에서는 이상한 울음소리도 들리는 등 점점 더 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김 씨의 가족은 이 저택의 흑백이 되는 비밀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집안 기록실을 찾아 그 저택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기록실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그 저택은 100년 전 한 부유한 가문의 소유였으며 그 집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집의 주인 일가족은 모두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여러 사람이 그 집에서 기이한 일들을 겪고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이 팔릴 때마다 값이 점점 더 낮아졌고 결국 김 씨 가족에게도 넘어온 것입니다. 김 씨의 가족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저택을 떠나는 것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급히 이삿짐을 다시 정리하던 중 소영이는 한 번 더 부엌에 들러 마지막으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곳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기의 주인은 그 저택에서 살던 전 주인으로 보였고 내용은 처절하리만큼 고통스러운 생활과 그 끝에 있는 어떤 비극적 사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일기를 읽고 난 후 김 씨 가족은 그 저택을 떠나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그 저택에는 여전히 이상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이 집이 가진 비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한 가족의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기괴한 일들을 품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간직한 채 서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여름밤 친구들과 함께 모여 별장으로 향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내 친구 중 하나인 민수가 겪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에요. 이름은 바꾸었지만 사건의 디테일은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고쳤어요. 민수는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외딴 별장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 별장은 민수의 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지은 곳으로 주변에는 산과 계곡이 펼쳐져 있었죠. 자연에 둘러싸인 그곳은 누구에게나 이상적인 여름 휴가지로 보였어요. 그렇지만 그곳에는 하나의 불길한 전설이 있었어요. 바로 몇 년 전에 그 별장에서 한 소녀가 실종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소녀는 마을 주민들에게 매우 친근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어요. 여러 차례 수색 작업이 있었지만 그녀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 소녀를 잊었어요. 그러나 그 별장은 이후로 외면받기 시작했고 당연히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전혀 몰랐기에 별장에 도착했을 때는 매우 신나 있었어요. 첫날 밤 그들은 바베큐 파티를 열고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들었어요. 피곤함에 하나둘 잠에 들던 그때 민수는 갑작스럽게 화장실로 가야 했어요. 길고 긴 복도를 따라 화장실로 향하던 민수는 한 방의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방은 별장 주인의 침실로 그는 원래 접근하지 않도록 자물쇠가 걸려 있었는데 그날 따라 문이 조금 열려 있었죠. 호기심 많은 민수는 잠시 멈추고 그 방 안을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와 여러 가지 장식품들이 놓여 있었고 무엇보다도 한쪽 구석에는 낡은 일기장 하나가 불쾌한 느낌을 주며 놓여 있었죠.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일기장을 집어들었어요. 별거 없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일기장을 펼쳤고 그 순간 그의 손에 진동이 느껴졌어요. 일기장은 그 소녀의 것이었어요. 그녀가 사라지기 전에 일상과 감정들이 담겨 있었고 마지막 몇 페이지에서는 그녀의 두려움이 그대로 글자로 표현되어 있었죠. 그녀는 지속적으로 무언가에 시달리는 듯했고 어두운 그림자와 이상한 소리가 자신을 따라온다고 썼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것이 나를 찾아왔어. 나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민수는 그 일기장을 급하게 덮고서 둘러 화장실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방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그 발소리는 민수의 심장을 덜컥하게 만들었죠. 민수는 일기장을 제자리에 놓고 문을 닫으려 했지만 문이 쉽게 닫히지 않았어요. 심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그는 겨우 문을 닫고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어요. 그러나 민수는 다시 그 방을 지나기가 두려웠어요. 결국 그는 다른 친구들이 잠들지 않은 거실로 향했고 거기서 겨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죠. 아무도 모르는 채로 하룻밤을 보낸 민수는 그 다음날 아침에 친구들에게 어제 일을 이야기했어요. 친구들은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민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서는 점점 분위기가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들 중 한 명이 마을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어르신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크게 놀랐어요. 어르신은 그 소녀가 사라진 날 이후로 그 방이 닫혀 있어야 했는데 어떻게 열렸는지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결국 민수와 친구들은 별장을 일찍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면서도 민수의 머릿속에서 소녀의 마지막 글귀가 지워지지 않았어요. 도망칠 곳이 없어라는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죠. 민수와 친구들이 도착할 즈음에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고 그들은 각자 집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민수는 무언가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방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문 너머로 들리는 발소리.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은 또 다른 공포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는 그 소녀의 저주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그 무엇인가가 따라온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그 별장에 다시는 가지 않겠다는 결심뿐이었죠. 이 이야기는 현재까지도 민수의 마음 속에 깊게 남아있으며 그날의 기억은 조금도 잊히지 않았다고 해요.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정말이지 귀신 같은 검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괴담이나 전설의 이야기들이 아무리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더라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이라고 일축해 버리곤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내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다. 대학 시절 나는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 지역의 작은 자취방을 구했다. 그 동네는 정말 한적했지만
방세가 저렴했고 학교까지 가는 버스도 편리하게 다녔다.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왜 그리 멀리 구했냐고 물었어도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더군다나 내가 인사이더 정보를 알아본 결과 그 집은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매우 깨끗했다. 천몇 주 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서서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창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창문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창문을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확인해 보니 아무런 이상은 없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그날 이후로 매일 밤 들리기 시작했다. 미세하게 긁는 듯한 소리를 넘어 때로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나는 이 소리가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넘기려고 했지만 계속되는 소리에 점점 불안해졌다. 어느 날 밤 조금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한참 자다가 깼는데 누가 내 방 안을 돌아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방 안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내 침대 주위를 돌며 거닐고 있었다. 눈을 꼭 감고 있었다가 정말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렇지만 바쁜 학업과 시험 때문에 이런 일들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이 집에 와서 파티를 하기로 했다. 그날도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분위기가 깨질까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냈다. 여기 방이 이상해. 뭔가 낯설고 무서운 느낌이 들어. 나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다. 친구들도 이 집에서 느껴지는 이질감을 느꼈다니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았다. 파티가 끝나고 친구들이 돌아간 후 나는 혼자 방 안에 남겨졌다. 그날 밤 나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한참 자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꿈속에서 깨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끽 소리도 낼 수 없었고 그저 그 시선만을 느낄 뿐이었다. 마치 그림자 같은 형체가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그 형체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얼굴 없는 모습으로 내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 순간 몸이 마치 얼어붙은 듯이 경직되었다. 마침내 꿈에서 깨어나 놀란 나는 숨을 헐떡이며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내 머릿속은 더 차가운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도저히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다.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말했고 결국 다른 쪽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사 당일 나는 집주인에게 열쇠를 돌려주며 물었다. 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혹시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집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이전에 살던 사람이 그 방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자살이었대요. 이후로 몇몇 세입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들린다고 해서 가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좋은 집이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나는 곧바로 이사를 마치고 그 집을 떠났다. 지금도 그 집 생각이 나면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다. 그 집에서 겪었던 일들은 전부 사실이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다. 밤이 올 때마다 그 시선과 그림자가 다시 떠오른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공포의 집. 아직도 누구에게 그 집을 추천할 용기는 나지 않는다.